오늘은 경제와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2019년 하반기의 시장 전망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경제 상황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내수 경제도 굉장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현재 경제 악화가 얼마만큼 장기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단기간 내에 경제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되면 당연히 그 자금들, 특히 부동자금들,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돈들의 향방에 따라서 그 해당 상품, 특히 주식이든 현금 자산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어떤 상품이든 간에 아무래도 가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현재 시기적으로 쭉 봤을 때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에 가장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도 나왔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나누는데요. OECD에서는 현재 2.6%까지 하향 조정한 상태고요.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도 2.5%대 거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예상치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현재 밑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향 조정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 국면도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건설업에 관련된 급격한 후퇴, 건설업 관련된 인원들, 특히 이제 그 건설 관련된 현재 일자리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들 다 실직이 된 상태고요.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현재 실직률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2.5%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지난 7월 18일 날 1.5%대로 내렸죠. 실제적으로 2018년도 11월에 현재 1.75를 올린 이후에 거의 지금 현재 한 8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1.5%대로 다시 내려간 거고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도 현재 추가 인하 시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재 맞추어서 금리도 추가로 또 인하할 수 있던 조건들, 특히 실제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특히 몇 가지 업체, 몇 가지 상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규제가 들어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인하가 다시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겠죠. 이 금리를 내려서 자금의 활로를 어느 정도 개척을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현재 자금줄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참고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금리는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내리지 않을까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2019년도 하반기 주요 경제 전망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 GDP를 보게 되면 2018년도 2.7%대였습니다. 현재 2019년도 상반기가 2.2%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를 2.2%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에서 2.5에서 2.2%로 현재 하향 조정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나 돼야 2020년도 2.5%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수치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 시장을 딱 열어봤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8년도 거의 3%대 육박했던 경제 성장률이 현재 2%대 초반까지 현재 곤두박질 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현재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제시책들이 마땅하게 나오질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취업자 수 줍니다. 당연히 내년부터 또 최저임금도 올라가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고용률은 계속 떨어질 테고요. 실업자율은 더욱더 늘어날 테죠. 당연히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2019년도 1, 4분기 취업자가 증가율, 그 취업자 수 증가율만 보더라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1.4%대고요. 금융위기 취업자 증가율이 0.4%대였는데요. 거의 3배 정도 낮은 수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쭉 현재 그래프 선상을 보셨을 때도
가장 낮은 수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 좋은 부분은 내년에도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수가 높지 않아지고 고용자가 특히 이제 현재 취업자 수들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가장 기본적인 취약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자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쓸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현재 계속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를 또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라든가 건설, 상품 수출, 소비자 물가, 민간 소비, 경상수지까지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2018년도 2.4%대로 현재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5.5%대. 내년에는 3.4%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떤 수치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기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지 않겠다는 여러 조건들을 현재 제시를 한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건설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건설업이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건설업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게 되면 공급량은 줄고 아파트값은 언젠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 5년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으로 가겠다. 분양을 미룰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공급량은 그만큼 한 해, 두 해 미뤄지면서 공급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이것도 앞으로 따라올 어떤 숙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수출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8년도에는 3.3%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2019년도에는 0.6%대 반도체라든가 현재 첨단 소재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죠. 거의 2020년도에는 2.4%까지 올라갈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소비력이 얼마가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2018년도 2.8%에서 현재 올해는 2.3%대, 내년 2.4%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작년 1.5%대에서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0.7%대. 내년 3%대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수지, 흑자, 적자 봤을 때도 굉장히 그 폭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진 수치를 보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경제가 안 좋다 보니 현재 매매 수요에서 전세로 돌아가는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과도 연결이 되겠죠.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도 있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만큼 실수요자들한테 풍족하게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현재 102조 원대까지 현재 도달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현재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대출 규제가 많다 보니 현재 잔액이 많다 보니까 대출 잔액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현재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매보다도 현재 임대 수요, 특히 임대 물량 공급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량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분명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한 3, 4개월 정도 전세값과 현재 매매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풀리는 현재 보상금도 있죠. 보상금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2조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40조입니다. 내년에 40조라고는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현재 집행 가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토지보상금이 내년에 풀린 가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정도 자금이 풀리게 되면 주택시장은 다시서 활기를 찾을 수밖에 없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자금과 현재 토지보상금은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경제 상황 안 좋기 때문에 현재 현금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임대 수요 증가 때문에 물량 부족, 가격 상승 이건 당연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당연히 매매보다 임대 수요가 많다. 금리 인하로 해서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대출 규제가 원인이죠. 실수요자까지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정책, 금리 이거보다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석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